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질란테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위기일 뻔했지만 다시 한번 아래꼬리 반등에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지만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타점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술적인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텔레그램을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 통해서 편안하게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어제 있었던 CPI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지켜내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 조금 아쉬운 거는 도미넌스를 볼 건데, 도미넌스가 이제 여기서 저항을 맞고, 여기 저항이죠.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를 좀 계속 터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계속 터치를 하려고 문을 두들긴다는 건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만 뭐 내려가 준다면, 저항 맞고 또 이렇게 계속 내려가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도미넌스 힘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건 아직까지 알트 시즌이 오지 않았다.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불장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도미넌스들이 청소가 돼야만 이제 비트보다 알트들이 좀 확 뛰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알트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에 좀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싶기도 한데, 비트코인을 이제 4시간 봉으로 보자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이제 이탈을 하고 나서 이제 옆으로 밀면서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이쯤 되겠죠. 87K가 첫 번째로 보여져요. 제가 왔을 때 여기 삼각 수렴 공통 라인이 87K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꺾일 것 같은데,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가 한번 꺾일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꺾일 것 같긴 해요. 일단 이때쯤 됐을 때가 이제 19일 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FOMC라는 변수를 너무 낙관할 수는 없으니까요. CPI가 아무리 하회를 했다 해도 금리 인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금리 인하는 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을 때 오지 않더라고요. 뭐 깜짝적으로 오지, 그죠? 뭐 그런다고 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냐, 내려오길 바라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이것도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뭐 마음 놓고 투자하는 건 없지만 차트가 좀 복구가 되려면 최소한 87K, 87K까지는 갖다 놔야지 더 회복할 가능성이 열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철벽이죠. 이런 것들. 자, 일봉으로 볼게요. 요런 것들이 이제 철벽인데, 철벽도 이런 철벽이 없는데, 근데 어차피 저는 87K를 돌파를 하면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뚫리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일 뿐인 거죠.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다 망쳐놨다 뭐 이러고 있죠, 지금. 근데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도 다 망쳐놨지 뭘. 주식도 다 망쳐놓고. 미국 주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상관성이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비트코인이랑 미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이거죠, 이거. 경제 불확실성. 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요소로 꼽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트럼프의 정책으로서 나온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래서 우리 크립토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비트코인 시장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계속 강조하고. 그만큼 유동성은 상승의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보시는 게 글로벌 유동성 지표랑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글로벌 M2가 지금 보시면 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표 있죠. 글로벌 M2 지표가 높아지면은 한 두세 달간의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M2 지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1월이잖아요. 짠, 1월. 여기서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때요?
완전히 지금 둘이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정도가 지나면 이런 데에서부터 이런 데처럼 서서히 이제 키 맞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선반영 하락이다, 뭐 선반영 상승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반영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M2 지표가 증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에 더 많은 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 M2 지표가 올라간다는 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다양한 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M2 지표가 다시 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보시면 짠 1월이죠. 1월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이 3월이잖아요. 3월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차를 두고 우리가 뭐 올해 2분기에 접어들면서는 반등의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있지만 저는 글로벌 M2 지표가 좀 신뢰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우리한테 신뢰도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의한 분석이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 이번에 CPI가 예상치를 이제 하회를 했잖아요. CPI 예상치가 낮아지면은 FOMC 이제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인하가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러는 건데 벌써 뭐 지금부터도 뭐 여러분들 뉴스 기사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부터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대감으로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쭉 상승이 좀 나왔다가 동결이 되면서 하락 한번 크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80K 초반까지는 리테스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진짜 80 초반 여기가 진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FOMC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동결이 나와주고 기대감이 깨지면서 동시에 여기까지 깨져버린다면 다시 우리가 앞자리 6을 보러 가는 상황까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그건 모든 분들이 다 아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글로벌 M2 지표랑 연관을 지어보면은 M2 지표가 선반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선반영의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슬슬슬 도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뭔가 FOMC 금리 인하 타이밍이랑 좀 맞물린단 말이죠.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길어봐야 석 달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좀 이제 이번엔 아니더라도 5월달 아마 5월달에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글로벌 M2 유동성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금 미니 불장부터 5월달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뭐 원화로 뭐 조 단위가 아니라 몇 경원 된다 그러던데 앞으로 다시 할게요.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도 뭐 7조 달러?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근데 이거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은 이제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돈을 빌려야 돼.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려면 당연히 낮은 금리로 다시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큼이나 밀려 있잖아. 채권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이제 스스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거지. 왜냐면 트럼프는 해봤잖아. 이미 해본 사람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관세 이게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뭘 만들었어요?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미국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미장이 떨어지면은 자 이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뭘 하냐면은 채권 같은 걸 사요. 막.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을 할 거고 채권 금리는 낮아지겠지.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거기다가 앞서 봤듯이 이제 글로벌 M2 지표 보면은 유동성이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 1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풀린 유동성과 함께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곧 끌어올릴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이 파월 형이 약간 부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자꾸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또 하시고 그러는데 제 텔레그램방 들어와 보시면요 저는 내려갈 때는 확실히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갈 때는 확실히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미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 뭐 기반한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이제 제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생각이 다르다 하시면은 굳이 뭐 저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의 변동성 때문에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은데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로섬이다. 맞아요. 코인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돈을 잃고 있으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게임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와 내 옆 사람이 지금 같은 시험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순위를 올린다고 해도 내 옆 사람 등수가 뭐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수익에 대한 기쁨과 손실에 대한 슬픔을 서로 존중하고 제대로 된 커뮤니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비질란테였습니다.